그동안 조이는 사료도 먹고 휴식도 취하면서 점점 몸을 회복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봉이나 까망이와 함께 사료를 먹지는 못하고 눈치를 보며 지내는 듯하다. 다행히 봉이와 까망이는 암탉들 중에서도 착한 성격을 가져서 조이를 괴롭히지는 않는다. 그나저나 도대체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으면 다른 암탉도 아닌 조이가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 지난 3년간 닭과 오리 그리고 거위들의 생활을 오랜 기간 관찰해본 결과 닭들의 사회에서 약자로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걸 알게 됐다. 오리들의 경우 약한 개체에 대한 집단 괴롭힘이 거의 없는데 반해 거위들은 간혹 한 번씩 집단 따돌림이 생기기도 한다. 하지만 거위들은 집단 괴롭힘을 가하지는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다. 그에 반해 닭들의 사회를 보고 있자면 조폭단체나 학교의 일진들을 생각나게 한다. 수탉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싸움을 하기에 그 행동이 이해되지만 암탉들은 자기보다 약한 개체가 발생하면 끊임없이 괴롭히며 피를 말린다. 암탉들 사이에서는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이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보통 사료나 물을 먹을 때마다 머리를 쪼아대며 마음대로 먹지 못하도록 교육시킨다. 이런 혹독한 신고식을 견뎌내게 되면 그 암탉은 무리의 일원으로 인정되어 잘 지낼 수 있게 되지만 심한 경우 견뎌내지 못하고 죽기도 한다. 조이의 경우 지금은 그나마 많이 좋아졌지만 처음 며칠간은 마치 병든 닭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했었다. 다행히 녀석은 성격이 착한 봉이와 까망이와 함께 지내게 되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 완전히 회복될 거라 생각한다. 빠른 회복을 위해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먹을 것을 잘 챙겨주는 것밖에 없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은 닭들에겐 잘 먹고 잘 쉬는 게 최고의 치료라고 생각한다. 요즘 계속되는 장마로 과일 맛이 형편없이 나빠지고 있다. 수확철에 적당히 비가 내리면 과일이 커지는데 도움이 되지만 요즘처럼 미친 듯이 비가 내리면 과일이 갈라지기도 하고 단맛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처럼 농사라는 것은 사람이 노력해도 되지 않는 기상이라는 굉장히 큰 변수가 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장마가 한 달 내내 이어지지만 올해의 장마는 마치 물폭탄처럼 사정없이 내린다. 이렇게 된 원인은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 때문일 것이다. 지구환경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은 나로서는 다가올 미래의 지구의 모습에 상당히 우려스럽다. 우리 세대는 어떻게든 살아가겠지만 다음 세대에게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지구를 물려준다면 우리 모두 큰 죄를 짓는 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게 안타깝지만 일개 사람의 한 명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농장을 작은 숲으로 만들어 지구환경을 보존하는 일에 작은 보탬이 되는 것뿐이다. 제발 더 늦기 전에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구환경을 살리길 바란다. 캔디는 요즘 아침마다 둥지를 나와서 잠시 동안 휴식을 취한다. 어차피 진짜 꽁알들은 부화기 안에서 부화 중이니 캔디가 마음대로 돌아다녀도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 대신 알을 품으려고 하는 본능만큼은 계속 유지되도록 신경 써줘야 한다. 이는 취소성이 없는 암탉은 알을 품지도 않고 어린 새끼들을 품어주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부화기 안에서 태어나는 꺼병이들을 내가 키워야 할 것이다. 물론 그렇게 된다고 해도 문제될 것은 없지만 꺼병이들이 이곳 농장에 잘 정착하게 하려면 암탉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충분한 휴식을 취한 캔디는 또다시 알을 품기 위해 둥지 안으로 들어갔다. 비록 가짜 알들을 품고 있지만 진짜 알이라고 여기고 있는 캔디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일주일 넘게 계속 비가 내리고 있는 요즘 비를 싫어하는 고양이들은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창고 안에서 시간을 많이 보낸다. 그나마 앵두는 돌아다니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서 문제없지만 포도는 너무 무료한 듯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 같다. 덕분에 하루 종일 바깥으로 돌아다니다 밥 먹을 때만 잠시 돌아오는 포도를 좀 더 자주 볼 수 있게 되었다.
비슷한 시기에 입양되어 온 포도와 앵두는 성격이 너무 다른 것 같다. 포도는 무뚝뚝한 아들같이 내 손길을 귀찮아하는 반면 앵두는 살가운 딸마냥 내 손길을 좋아한다. 안타깝게도 포도가 어릴 때에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점점 커가면서 변한 것 같다. 둘 다 나에게 소중한 고양이들이지만 내가 앵두를 유난히 아끼는 데에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 요즘 나는 점심 식사를 복숭아로 때우고 있다. 자습비로 인해 예년의 복숭아보다 맛이 많이 떨어지지만 복숭아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농약을 치지 않아 예년보다 복숭아가 많이 썩었지만 원래 썩은 복숭아가 더 맛있는 법이다. 복숭아를 유난히 좋아하는 거위들은 요즘 하루에 꽤 많은 수의 복숭아를 먹어치우고 있다. 겉으로 보기엔 사이가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거위들은 내 손바닥 위에 있는 복숭아를 먹기 위해 다가올 뿐 우리는 예전처럼 더 이상 친한 사이가 아니다. 며칠 전부터 관우는 꺼병이들이 사는 닭장에서 나와 더 이상 돌아가지 않고 있다. 그리고 녀석은 예전에 살던 큰 닭장에 돌아와 놀부와 친하게 지내고 있다. 어차피 예전 닭장엔 새로 태어나는 꺼병이들을 키우기 위해 캔디가 지낼 예정이었지만 관우가 스스로 자리를 떠나게 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이번에 관우가 꺼병이들을 키우는 과정을 지켜보며 기대했던 것보다 큰 실망감을 느꼈다. 원래 암탉이 꺼병이를 키우는 게 생각보다 힘든 일인지 아니면 관우의 모성애가 부족한 것인지는 며칠 뒤 태어날 꺼병이들을 캔디가 어떻게 대하느냐로 알게 될 것이다. 관우가 떠나고 난 뒤 어쩔 수 없이 당분간 꺼병이들을 케이지 안에 가둬서 키우기로 했다. 그동안 꽤 많이 성장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독립해서 생활하기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보통 이 정도 기간 동안 자란 병아리들은 덩치가 꽤 많이 큰 편인데 꺼병이들은 마치 못 먹은 것처럼 너무 말랐다. 어느 정도 더 자라고 난 뒤에 꺼병이들에겐 농장에서 자유롭게 지낼 수 있도록 자유를 줄 생각이다. 하지만 계속 농장에 머무를지 아니면 다른 곳을 찾아 떠날지의 선택은 꺼병이들이 하게 될 것이다. 닭장 한쪽에는 새로 태어날 꺼병이들을 키우기 위해 캔디를 옮겨둔 상태다. 캔디가 어린 꺼병이들을 키운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놓이고 뭔가 기대가 된다.